어둠 속을 가르며 달리는 검은색 세단 한 대. 뒷좌석에 앉은 50대 남자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인천에서 가진 사업 미팅과 뒤풀이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때 운전석에 젊은 기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엄마 한소영. 이정호의 심장이 순간 멈췄다. 30년 전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헤어진 그녀의 이름이었다. 전화 받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기사는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요? 민준아, 조심히 운전하고 있지? 저녁은 먹었어? 30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이정호는 숨을 멈췄다. 혹시 이 대리기사가 내 아들? 인천의 한 음식점. 오후 8시 건배. 이정호는 인천 지역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부산에서 시작한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하면서 인천은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다. 이사장님, 부산에서 이렇게 인천까지 사업을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정호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실제로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 부산의 작은 사업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국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성공했음에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 사장님은 아직 혼자 사시죠?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좋은 분 안 만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정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혼자가 편해서요. 사실 이정호는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30년 전 첫 결혼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젊었을 때 한 번 결혼했었는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연락 끊은 지 오래라서. 실제로 이정호는 몇 번 소영을 찾아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진 것이 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밤 10시 술자리가 끝나고 이정호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인천에서 하룻밤 머물고 내일 부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정호는 스마트폰으로 대리운전 앱을 켰다. 인천 시내에서 숙소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10분 후 한 3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깔끔한 검은색 점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선한 인상의 얼굴. 첫인상부터 호감이 가는 젊은이였다. 이정호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민준입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민준.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왠지 귀에 맴돌았다. 무엇보다 청년의 얼굴 어딘가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정호의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다. 좋은 차 타시네요. 민준이 차를 살피며 말했다. 편하게 운전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안전운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인천 시내를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신호등에 걸렸을 때 이정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대리운전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나와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계셔서 열심히 해야죠. 이정호의 귀가 쫑긋했다.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효자시네요. 낮에는 어떤 일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모시고 살기에는 괜찮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셨대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거든요. 이정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다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다.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아버지 욕은 안 하세요. 오히려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정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2세요. 66년생이니까 나이도 같았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첫사랑 한소영이랑.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한소영이요. 평범한 이름이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한소영. 정말로 그 한소영일까? 하지만 한소영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다. 제가 아는 분과 이름이 같네요. 그래요? 흔한 이름이라 그런가 봐요. 민주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이정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부산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인천으로 이사 오셨대요. 혼자 아이 키우기에는
고향이 불편하셨나 봐요. 부산. 이정우와 소영이 모두 부산 출신이었다. 그들은 부산의 같은 대학에서 만났고 졸업 후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생일이 언제세요? 11월 3일이요. 이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1996년 2월에 헤어졌으니 만약 그때 이미 임신 초기였거나 헤어진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는 그의 말이나 이듬해 초에 태어났을 것이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네, 정말 잘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요리 먹고 자랐는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일품이죠. 김치찌개, 소영이 가장 잘 만들던 음식이었다. 이정우는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작은 식당을 해요. 김치찌개 전문점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잘 돼요. 김치찌개 전문점. 소영이 가장 잘 만들던 음식이 김치찌개였다. 이정우는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퇴근 후에 가끔 도와드려요. 주말에는 식재료 사러 같이 가고 바쁜 시간에는 설거지도 도와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 거죠. 이정우는 놀랐다. 직장 다니면서도 어머니를 도와주고 게다가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한다니.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군요. 회사 일에 대리운전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민주는 백미러로 이정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힘들긴 해도 어머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 순간 이정우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지만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자식은 흔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재혼은 안 하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중매 얘기가 있었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저 하나 키우는데 집중하겠다고. 이정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만약 정말 이 청년이 소영의 아들이라면 그녀는 30년을 혼자 살며 아이를 키운 것일까? 대단한 분이시네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가끔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하시냐고. 그럼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하세요.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다고. 그저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민준의 말을 들으며 이정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왜인지 자꾸만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는 이제 인천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숙소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였다. 어머니 가게가 인천 어디쯤인가요? 남동구요. 인천역 근처에 소영식당이라고 작은 가게예요. 간판도 낡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죠. 김치찌개가 정말 유명해요. 소영식당.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식당을 하고 있었다니. 이정우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손님도 인천에 자주 오시나요? 가끔요. 사업 때문에도 오고.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식당 한번 들러주세요. 어머니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 돼지김치찌개는 인천에서 최고예요. 민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이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아들이 모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식당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보이는 이름 엄마 한소영. 이정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인데 받아도 될까요? 그럼요. 받으세요. 민준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버튼을 눌렀지만 차 안이 조용해서인지 이정우에게도 통화 내용이 어렴풋이 들렸다. 엄마, 왜요?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정우는 숨을 죽였다. 민준아,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지? 그 목소리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 소영의 목소리였다. 이정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거의 다 왔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투정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정겨운 대화였다. 알았어. 손님 계시니까 끊을게. 그래. 안전하게 모시고 와. 그리고 민준아. 응? 오늘도 수고했어. 아들 사랑해. 그 따뜻한 한마디에
민준이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도 들어가서 쉬어. 전화가 끊어졌다. 이정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민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소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매일 저렇게 확인 전화를 하세요. 과보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민준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거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정호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대답했다. 맞아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그 단어가 이정호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차는 이제 숙소 근처에 도달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정호는 조급해졌다. 뭔가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대놓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민준 씨는 대학은 안 다니셨나요?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요. 어머니 혼자 벌어서 저까지 대학 보내기엔 부담이 컸거든요. 대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요. 이정호의 마음이 아팠다. 만약 자신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전혀 몰라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거든요. 어렸을 때는 많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냥 어머니한테 아픈 기억인 것 같아서 묻지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를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정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 사정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였다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요?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봤다. 손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면, 결혼하려다 헤어진 후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말하지 않았다면. 민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왜 갑자기 이런 구체적인 가정을 하는 걸까? 그렇다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는 없겠죠. 몰랐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정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는 얼마나 착한 걸까? 자신을 원망해도 마땅한데 오히려 이해하려 한다니. 차는 이제 숙소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정호는 내릴 마음이 들지 않았다. 잠깐만, 조금만 더 가주세요. 저기 공원 쪽으로.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주는 의아했지만 손님의 요청대로 차를 몰았다. 작은 공원 앞에 차를 세우자 이정호가 말했다.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저야 괜찮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정호는 차에서 내렸고 민준도 따라 내렸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 공원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 씨,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민준의 표정이 긴장됐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사실 저는 30년 전에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같은 대학을 다녔죠. 네, 그때 그 여자 이름이 한소영이었습니다. 부산 출신이었고 지금 쉰둘이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저희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제 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죠. 민준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손님이. 네, 제가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서 있는 채로 이정호를 바라봤고 이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29년 동안 저는 당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소영이가. 당신 어머니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일 거예요.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어머니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소영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민주는 이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정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소영이가. 당신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가 무산됐을 때도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거든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다운 선택이었죠. 누구에게도 부담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달라졌을 텐데. 이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마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의무감으로 돌아올까봐 두려웠거나. 의무감이요? 그때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정호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제 어머니가 소영이와의 결혼을 극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민준이 조용히 들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어요. 사랑보다는 집안 배경이 중요시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했죠.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이는 끝까지 버텨보자고 했어요. 어머니를 설득해보자고.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집안에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헤어지신 거군요. 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민준의 조용한 질문에 이정호가 대답했다. 일만 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일했죠. 돈은 많이 벌었어요. 사업도 잘 됐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뭔가 빈 것 같았죠.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소영이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정호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민주는 이정호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원망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걸까? 어머니도 재혼 안 하셨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다 거절하셨대요. 소영이가 혹시 나를 아직도. 이정호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감히 그런 기대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그냥 나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만 하셨어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정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정호의 탄식에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를 만나실 건가요?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소영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은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성숙한 대처가 놀라웠다. 며칠 후 이정호는 그 후 며칠 동안 부산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민준의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중요한 미팅도 미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과 소영 생각뿐이었다. 목요일 오후 드디어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저녁 6시 인천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이정호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정확히 6시 민준이 들어왔다. 사흘 전과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이정호는 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오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돌려서 물어봤죠. 아버지 얘기를. 이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더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단지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이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소영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었던 거다. 오히려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웃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각자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이라고. 이정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소영의 대답이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말과는 달랐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셨거든요. 민준의 말에 이정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야겠다고.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들이 제시한 조건들. 첫째, 어머니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29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분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천천히 다가가세요.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럴게요. 셋째,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세요. 29년 동안 없었던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진짜 아들로 대해주세요.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연하죠.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요.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어머니 식당으로 오세요. 손님인 척하고. 소영이가 나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배려심 깊은 계획이 고마웠다. 중요한 건 서로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요일 몇 시에 갈까요? 점심시간 지나고 2시쯤 오세요. 그때가 한가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이 있어요. 뭔데요? 노란 장미요. 옛날에 아버지가 당신이 자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맞다. 연애할 때 소영에게 늘 노란 장미를 선물했었다. 소영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꼭 가져갈게요. 너무 많이는 가져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3송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헤어지기 전 민준이 이정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29년이 늦었지만 만나서 반가워요. 이정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29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요일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이정호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했다. 소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25살 때 처음 소영을 만났을 때처럼. 일요일이 밝았다. 이정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었다가 벗고 캐주얼한 옷을 입었다가 다시 갈아입기를 반복했다. 결국 깔끔한 니트와 면바지를 선택했다. 너무 격식을 차려도 너무 편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다. 꽃집에 들러 노란 장미 3송이를 샀다. 꽃집 주인이 예쁘게 포장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간단히만 해달라고 했다. 민준의 조언대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30분. 약속 시간까지는 30분이 남았지만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멀리서 소영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민준 말대로 낡은 간판이었지만 정겨워 보였다. 2시 정각. 이정호는 심호흡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던 목소리가 멈췄다. 카운터 안쪽에 있던 소영이 그를 보고 얼어붙은 것이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다. 소영아, 정호씨.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빈 쟁반이었지만 그 소리에 안쪽에서 민준이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 민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앉아요. 제가 손님 응대할게요. 소영은 아들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았다. 이정호도 어색하게 서 있다가 민준의 눈짓을 받고 맞은편에 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소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우연히 민준 씨를 만났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사흘 전에 대리운전으로 이분을 모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왜 이제 와서? 소영이 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민준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아? 이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어머님이 반대하셨는데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더 큰 반대에 부딪혔을 거야. 그제서야 이정호는 깨달았다. 30년 전 어머니가 소영과의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었는지, 집안이 맞지 않는다며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며 끝까지 반대하셨던 것을. 어머니 때문에.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만의 잘못은 아니야. 당신도 결국 선택했잖아. 어머님 말을 따라서. 쓰라린 진실이었다. 젊은 시절의 이정호는 어머니의 반대와 사회적 압박 앞에서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했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임신했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데려가실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건 정말 원하지 않았어. 소영아,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나는 그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야. 소영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보는 대로야. 작은 식당 하면서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민준이가 있었으니까.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당신은 재혼했다면서요? 이정호가 고개를 저었다. 안 했어. 못했어. 왜요? 당신 정도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났을 텐데.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소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거짓말. 정말이야.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바보같이. 왜 그때 놓았는지 매일 후회했어. 소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민준이가 당신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매일 당신 생각이 났어요. 이정호는 손을 뻗어 소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영이 손을 뺐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정호의 간절한 물음에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엄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아들을 바라봤다.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사셨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소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넌 정말 괜찮니? 이 사람이 널 버린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잖아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었죠?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의 말에 소영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소영아,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알아가자. 친구부터 시작해도 좋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게. 소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드디어 노란 장미를 받아들었다. 친구, 그녀가 꽃향기를 맡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3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미소였다. 그날 이후 이정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인천을 찾았다. 처음에는 손님인 척 김치찌개를 먹으러 왔다가 점차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 소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정호는 민준을 따로 만났다. 민준은 퇴근 후 지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민준아, 회사 일은 어떠니? 네, 그냥저냥 다녀요. 그런데 왜요? 내가 29년 동안 아빠 노릇을 못했잖아. 이제라도 내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민준은 이정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니?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인데 와서 일해볼래? 민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회사요? 저는 그런 거. 아버지 회사야.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일궈온 거 내게 물려주고 싶어. 민주는 감동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와서 천천히 배워.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줘.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우면 돼. 내가 하겠다고만 해.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정호는 민준에게 시간을 주었다. 며칠 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이정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고맙다, 아들. 그렇게 민준은 작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정호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다. 이정호는 민준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옆에 두고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정호의 회사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이정호는 민준을 아들처럼 챙겼다. 민준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정호의 따뜻한 가르침과 배려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이정호는 민준을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로 대했고 민준 역시 이정호를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기 시작했다. 이정호는 소영에게도 아낌없이 지원했다. 가장 먼저 소영이 작은 식당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소영은 처음에는 이정호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민준이 나서서 설득했다. 엄마, 이제는 아빠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아빠가 그동안 못해준 만큼 해주겠다는 거잖아. 소영은 마침내 이정호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낡고 비좁았던 식당은 깨끗하고 넓은 새 식당으로 바뀌었다. 이정호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최신 시설을 갖춰주었고 소영은 마음 편히 요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고마워요, 정호 씨. 당신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영아, 이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동안 내가 못해준 것들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어. 소영은 이정호의 진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연 날 이정호는 민준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소영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와. 민준이가 아버지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 고마워, 소영아. 식당 안에는 단골 손님들이 가득했다. 모두들 소영이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소영은 바쁜 와중에도 이정호와 민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이정호와 민준은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다. 이정호는 민준이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밥을 더 챙겨주었고 민준은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다. 소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정호는 30년 만에, 민준은 29년 만에 온전한 가족의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소영아, 이제라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세 사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